미국에서는 해골을 도끼질한다고 그런다면서요. 한국에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넌 뭐가지야? 사랑하는 내가 그저 온 마음으로 날 지지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즐기고 싶은 건 여러분의 박수라기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간,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정한 독서는 마지막 책장을 덮은 후에 시작되고 진정한 영화 관람은 극장문을 나서면서 시작된다. 좋은 작품일수록 그 여운이 오래 가슴에 남아서 하나하나 새겨보고 하나하나 의미를 재해석해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좋은 작품일수록 그 여운은 아주 깊고 길며 또 우리를 오랫동안 흔들리게 합니다. 바로 그런 작품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신 박수의 딱 2배의 박수를 우리 배우님 두 분에게 보내주실 거죠? 여러분, 이성민 배우님, 염혜란 배우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예. 여러분, 실물 영접하셨습니다. 관객 중에는 눈에 익은 분도 계실 정도로 항상 GB를 하면 또 무대 인사를 하면 오시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실물 영접 처음 하신 분들이 많을 터이니 인사부터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반갑습니다.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라 역을 맡은 염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GV랑은 관계없지만 추석 연휴가 막 끝났기 때문에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저는 친정이 지방이라서 기차표를 어렵게 구해서 가서 온갖 조카들과 함께 용돈을 뜯기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예, 추석날도 무대 인사 했네요. 예, 무대 인사하고 뭐 그냥 연휴 때는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 일정이 타이트해가지고 좀 피곤해서 좀 쉬었는데 감독님하고 병원 씨는 지금도 강행군 중이죠. 예. 외국 나가서 뭐 런던, 뉴욕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 GV나 무대 인사가 배우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에너지를 관객으로부터 얻으시는지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염혜란 배우님. 저는 무대 인사 좀 종종 다녔지만 이렇게 하루에 막 24관 이렇게 도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가면 영화관이 꽉 차 있으면 이런 경험이 너무 소중해서 또 이렇게 힘들다가도 힘을 얻고 정말 좀 소중한 경험이고, 저는 항상 좀 영화를 조용하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함께 보는 이 재미가 있잖아요. 아유, 저분은 좀 팝콘을 지금 안 드셨으면 좋겠다부터 해가지고, 아, 저분은 지금 나가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래도 함께 볼 때 즐거움이 지금 말할 수가 없는데 꽉 차 있는 거 보니까 좀 벅차오르고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하고 하더라고요. 네. 예, GV는 무대 인사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 대개 이제 영화가 이게 좀 자신이 있으면은 즐거운 GV가 되거든요. 근데 주연 배우 없이, 감독님 없이 GV는 이렇게 처음 하는 건데 거기다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아나운서님과 GV를 하니까 굉장히 지금 긴팔을 입어서 그런지 굉장히 긴장되고, 그리고 저 입장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워낙에 평소에 저희가 GV 할 때 듣던 목소리 톤이 아니라 굉장히 너무 지적이셔가지고 이거 감독님이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 대화를 할까 좀
슬쩍 그런 그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가 자신 있으니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소리에서 벌써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마이크를 잡게 된 건 제가 진행하는 KBS 쿨 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에 두 배우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근데 방송하는 시간도 좋았지만 왜 광고 나가는 시간, 음악 나가는 시간에 우리가 쉬지 않고 셋이 영화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끝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쉬지 않고 하셨어요 할 정도로 그날 정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참고로 그 아나운서님은 그 영화를 개봉하면은 모든 영화를 극장에서 다 보신답니다. 엄청난 영화 뭐랄까 팬? 네, 맞습니다. 팬이시고 네. 특히 유독 박찬욱 감독님의 팬이시고 정말요. 참고로 박찬욱 감독님의 복수는 나의 것에 출연도 하셨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면 영화 캐스팅 당시로 필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성민 배우님은 처음 시나리오를 읽을 때 내가 무슨 역할인지 모르고 읽다가 범모네 하셨다면서요. 네, 처음에 역할이 제 기억에 이게 대본에 되게 이렇게 적혀오는데 적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만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만수가 난가? 하고 읽다가 많이 나오는데? 설마 하는데 범모가 등장하더라고요. 범모가 난가 보다.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범모네. 제가 아직 감히 박찬욱의 주인공이 되기는 깜냥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짜였어요. 아마 그 범모의 그 뭐랄까 인간적인 면모들 그리고 사실 감정의 진폭이 제일 큰 사람이 저는 범모라고 보는데요. 그게 바로 나구나 하고 느끼게 했던 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비중상으로 범모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 혹시 T세요? 무슨 말이죠? 예. 네네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예, 감성적인 F와 문제 해결적인 그 테스트 안 해봤는데 주변에서는 저를 I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I일 것 같아요. 네, 왠지 I의 T일 것 같은. 네, 나중에 죄송합니다. 한번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네네. 염혜란 배우님은 T세요, F세요? 갑자기 이걸 여쭤보게 되네요. 저도 약간 중간이더라고요. 네, 뭐 네네. 49%, 51%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네. 그래도 선배님보다는 F인 것 같고, 저도 대본 받았을 때 다 읽고 나서 저희 이제 회사 분들한테 아라가 맞아요? 제가 아라 역 맞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봤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지문이나 어떤 것들이 굉장히 좀 관능적이고 관능미도 있고 약간 퇴폐미도 있으면서 뭔가 그런 인물을 그리고 있었어요. 지문애가.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하셨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감독님 만나서 여러 질문들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병헌 선배님 이모로 보일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감독님이 그건 우리 제작진이 고민할 바다.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이니까 그런 건 고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멋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으니까 초고를 쓰셨던 이경미 감독님께서는 아라 역을 처음에는 약간 통통한 인물로 생각하셨대요. 통통한 인물로 생각하셨고 무조건 연극 배우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문이나 이런 것들에 매여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과정 중에 좀 더 저랑 닮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던가요? 닮은 부분. 저는 그 소위 말하는 배우 같다라는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화장을 지우고 촬영 현장이 아니면 그냥 생활인에 가까워요. 그냥 육아를 하고 살림을 살고 이런 평범함이 주는 또 그걸로 또 많이 연기하던 사람인데 그런 평범함과는 조금 다른 결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낭만이 있고 그 바람을 햇볕에 쌈 싸먹으라고 얘기하는 여잔데 그 낭만과 사랑이 있는 좀 일상과는 다른 결을 사는 여자처럼 보여서 이게 저랑은 좀 다른 불륜이 사람이라고 있죠. 사랑이 아니라.
법모 마음 상했습니다. 어머, 예. 어머. 네. 그래서 좀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걸 내뱉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 글로 쓴다든지 그런 감성을 아는 사람인데 자꾸 이제 제가 지금 생활인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너무 부각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제 안에 없는 결이 아닌데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저한테는 또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네. 여기서 그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배우님 찐팬의 한 사람으로서 왜 본인에게 관능미와 고혹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런 건 조금 숨겨놓고 있었죠. 없다기보다도. 네. 왜 비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웃음의 의미는 좀 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냥 숨겨놨다는 말이. 염혜라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이성민 배우님도 모든 게 가능한 배우님 아닌가. 저도 관능과 가능한데 고혹 어디다 숨겨두셨어요? 가능한데 그런 역할을 잘 안 주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영화 속에서 그 젊은 시절 사실 연애 이야기는 이 두 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 연애하던 시절의 그 장면을 찍을 때 즐거움도 있으셨을 거고 쑥스러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쑥스러움이 컸죠. 예. 힘들었습니다. 긴장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신 건 이렇게 짧게 편집됐는데 실제로는 약간 좀 시간이 몇 초 더 있었거든요. 예,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안 보여진 게 감독님이 키스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키스신. 네. 둘이 아주 굉장히 가까운 밀착된 상태에서 찍은 건데 힘들었습니다. 그 신 찍을 때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장에서 입을 떼는 장면부터 쓰긴 할 건데 그래도 입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게 될 거다. 그걸 미리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할 수 있으니 준비해라. 그래서 하는데 너무 떠셔가지고요. 그 나만 떨었니? 저도 떨었지만 이렇게 입술을 만지면서 아라씨 입술은 오카모토 습자지보다 그걸 해야 되는데 손이 너무 떨리시는 거예요. 너무 떨려서 안 되겠다. 여기 좀 잡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만지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이제 그 장면도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 아주 디테일하게 감독님 작업은 누가 먼저 입술을 갖다 댈 거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이 이런 아무래도 여기서는 내가 이 법모의 모습 너무 반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입술에 다가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는 걸로 버전을 또 찍고 뭐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어도 아주 디테일하게 그 찍었던 기억이 나고 그 과거 장면이 그 DI를 하시는데 굉장히 애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통통하게도 해볼까? 좀 더 살을 빼볼까? 이렇게 엄청 공을 들이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손을 떠셨던 부분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우님. 그런 연기를 해본 적이 별 거의 없어서 떨렸습니다. 늘 남자 배우들과 호흡을 맞아요. 맞추셔가지고 늘 여배우랑 권력의 찍는데 현장에 네, 계시고 네, 그랬잖아요. 야, 앞으로도 두 분이 그런 러브 씬이 있는 작품이 만약 같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해야죠, 당연히. 저는 더 열심히 몸매를 가꿔서 어떻게든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법모는 어찌 보면 LP로 둘러싸인 자기만의 소왕국에 묻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법모에게 깊이 공감했던, 감정이입했던 부분에 그런 게 있을까요? 나만의 세상. 그런 지점은 저와 닮은 게 없어요. 예. 근데 그 법모의 대사 중에 그 25년 동안 종이를 만들었고 이거 아니면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말은 굉장히 좀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되게 이 영화를 보시고 뭐 그 정도까지 그 이병헌 씨가 살인까지 할 정도로 절박한가? 라고 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영화는 그 픽션이기 때문에 어떤 설정을 뭐랄까 좀 설정이 좀 과하다는 지점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일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이런 꿈을 가졌었고 이 일을 20살 때부터 평생 해왔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지금쯤에서 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은 뭐 극단적으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내가 배우를 못한다면은 나는 어떨까?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물론 그 만수 같은 그런 결정은 하진 않겠지만 아마 깊은 방황을 할 거고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직업을 잃는 문제가 아니고 재취업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아라의 말처럼 카페를 차리고 네가 실직에 대처하는 게 문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라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지점은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건 일이기보다는 나의 실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저는 본모를 충분히 이해하고 만수의 그 절박함을 충분히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라로서는 그렇게 카페를 해, 뭐 너의 태도가 그랬지만 염혜란 배우는 사실 법모의 마음에 깊이 공감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 아라의 말이 가장 저에게는 이제 단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제 남편이 그렇게 실존에 가까운 실직을 했어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제발 일이 너의 존재를 전부를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 일이 전부일 수는 없다. 너에게. 그러니까 아라는 사실은 굉장히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남자도 사랑하지만 그래서 일을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이 없어진다고 당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일로도 당신은 존재하고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삶을 누릴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일을 잃게 되면 굉장히 방황하고 굉장히 절망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그런 마음을 품을 것 같거든요. 일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이 없다고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 제발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할 방법을 찾아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저에겐 그 대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대사가 그냥 아라가 바람이 난 어떤 여자가 남편을 죽이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절박해 보였으면 좋겠고 그 대사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놈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평소에 됐었냐? 잘하지 그랬어요. 네. 아니, 두 분이 나온 장면은 명장면 아닌 것이 없지만 그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추 잠자리 장면은 그죠? 예, 이렇게 벌써 탄성과 감탄이 저절로 나올 만큼 박찬욱 감독님도 한 사흘 동안 그 장면을 찍으면서 그 장면이 진짜 아주 중요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3일 사흘이나 찍으셨어요? 예, 사흘 찍었는데 우리 촬영 현장의 기억은 혜란 씨가 정말 디테일하게 기억을 잘하세요. 혜란 씨가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정말 시작을 선배님이 잘 열어주신 게 고추 잠자리가 결정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은 그 음악을 틀어놓고 이거가 참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아직 결정되기 전이다. 뭐 이제 뭐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뭐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 허락을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틀어는 보셨지만 결정은 아직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단계에서도 다른 좋은 음악은 없을까 막 의견을 내던 때였어요. 그랬으니까 찍을 때는 아예 음악 없이 찍었어요. 그래서 음악이 없는데 성민 선배님께서 그래 이 작품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스태프분들도 너무 큰 거 아니야 목소리가? 약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이게 이제 음악을 안 깔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성민 선배님께서 기준을 딱 잡아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병헌 선배님도 이제 그건 애드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이 없는데도 그걸 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그 상태로 그렇지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쓰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풍성해졌는데 원래는 장롱 밑으로 총이 들어가는 씬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바로 이제 총을 꺼내는 씬이었는데 이제 이병헌 선배님께서 출처를 꼭 밝혀달라고 하셨어요. 이병헌 선배님께서 장 밑으로 이병헌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님의 제안이 아니었어요.
장 밑으로 총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세 명이서 막 바퀴벌레처럼 찍는 건 어떨까? 이제 그것도 이제 이병헌 선배님이 제시하셨지만 또 촬영 감독님도 부감으로 찍으면 진짜 재밌겠다. 뭐 이런 의견이 또 나오고 그 안에서 총이 한번 발사가 되면 어떨까? 그러고 그 안에서 누가 먼저 총을 잡을까? 세 명 중에 누가 잡으면 재밌을까? 누가 맞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부터 그래서 집게 되는데 제가 먼저 집게 됐는데 그러면은 나오고 나서 총을 꺼냈는데 혹시 총과 비슷한 뭔가 딱딱한 물건 다른 거가 나오면 재밌을까? 그리고 또 나왔는데 또 이병헌 선배님이 어디로 튀는 게 재밌을까? 내가 처음 오는 집인데 출입구를 못 찾아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러면은 총을 거꾸로 집어서 하면 어떨까? 그거 그리고 나갈 때도 이병헌 선배님이 정확하시죠 기억력이. 네. 걸어 나가는 게 재밌을까? 점프해서 나가는 게 재밌을까? 그리고 두 버전 다 찍었어요. 그냥 도망가는 거, 점프해서 나가는 거, 그것까지 다 한 장면이었죠. 네. 참고로 참고로 이제 그날 있었던 현상만 혜란 씨가 말씀드렸는데 그 시는 사실은 저도 찍을 때는 그냥 지시대로 그냥 연기했을 뿐인데 영화를 보고 나서 왜 그 씬을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렇게 구성하셨는지를 늦게 알았어요. 영화를 보고 그것도 한 번 보고 몰랐어요. 감독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법모랑 만수의 깊은 내면에 있는 뭐랄까 분노, 억울함, 화 그리고 억눌려 있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세상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외칠 필요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극단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 볼륨을 그렇게 올렸었고 그 음악을 뚫고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저희는 그거를 뭔가 극단적으로 막 평소보다 더 심하게 토해낼 수 있었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핏줄이 막 느껴질 만큼 그 음악 장치가 없었다면은 그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 처절하게 대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영화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만수가 본인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본인에게 하는 듯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던 어떤 울분 분노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이 정확히 대답을 안 해주셨나? 그럼 뭐 하여튼 맞다고 하셨어요. 그런가? 네. 기억력은 염혜란 배우가 좀 더 나은 걸로 저희가 좀 전에 입증을 했기 때문에 워낙 대학로 시절부터 두 분이 친분이 있으셨고 거의 어마어마한 연기를 한다는 건 대학로 사람들 다 알았고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대구에서 활동하시다가 그때 이상우 선생님께서 너무 잘하는 배우가 있어서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는 소문을 듣고 선배님의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었죠. 근데 이제 막 친분이 있진 않고 그리고 그 전에 소년심판에서 잠깐 뵀었고 이번에 이제 찐으로 호흡을 나눴는데 정말 현장에서 많이 의지가 되고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사실은 거기서 조금 뭐 좀 기다려줄래 아니면 네가 조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무대에서 오래 섰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보는 걸로 저에게 에너지를 계속 전해주셨고 이분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보면 제가 조금 연기를 보면서도 아쉬웠던 장면 제 연기에 대해서 아쉬웠던 장면을 선배님께서 다 그냥 채워주셔서 그나마 그 장면이 그러니까 완성되는 저는 모자랐어도 선배님이 120% 채워주시니까 완성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지점이죠. 네. 그냥 저 제 거 했는데 진짜. 진짜. 혜란 씨가 너무 극찬을 하는데 저 그냥 제 거 했고 혜란 씨는 뭐 워낙에 연기 잘하는 거는 벌써 저는 한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슬슬 이렇게 빛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뭐 태양이 됐는데 앞으로 활활 타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뭐 제가 이런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말이고 혜란 씨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가 되기를 정말 극찬 맞네요. 아니냐? 정말 맞네요. 진심이야. 한국의 쇼펜. 네.
맞아요. 너무 자화자찬을 저희끼리. 아니에요. 이런 자리 아니면 또 하기가 쑥스러우시잖아요. 예. 오늘 저희 둘만이다. 저희 둘 질문 많은데 작품 이야기 하시죠. 아니 두 분의 얘기도 너무 좋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방금 뭐 이성민 배우님께서는 난 그냥 했던 걸 했을 뿐인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연기라는 게 잘 모르지만 관객으로서 볼 때 액션과 리액션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액션에 방점을 찍지만 저는 리액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이 이성민 배우님의 그 리액션 부분이 나의 액션을 이끌어냈다 이 말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예, 예. 혜란 씨의 액션이 저의 리액션을 이끌어내는 때죠. 연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데 오면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나요 하면 뭐 사실 뭐 답을 못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연기하지 나도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하는데 이게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현장에서 상대 배우와 아니면 뭐 현장의 환경과 이런 거에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발현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상대 배우를 만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얻어 걸려요. 혜란 씨를 만나서 작업하면서 생긴 장점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생겨났던 그런 뭐랄까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시는 리액션들이 풍부해지는 게 그 상대 배우가 좋은 연기를 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됐던 것들이 많아요. 그런 지점이 이 영화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할리우드에서 쇼펜과 메릴 스트립은 서로 이제 같이 작품을 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뭐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두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작품마다 좀 러브 스토리를 쌓아가시면 어떨까. 예, 그냥 제안입니다. 그건 뭐 우리 기대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한 번은 좀 길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혜란 씨랑.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워낙 요즘 대사라 가지고 여메란이 아라라는 인물은 뭐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현실적이지만 또 매우 이상적이기도 하고 파무파탈인데 파무파탈이지만 또 저는 범모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봤거든요. 정말 복잡 미묘한 사람이잖아요. 여메란 배우가 생각한 아라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아라는 이 작품에서 구조가 너무 재밌는 게 미리와 이렇게 병치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구조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아라가 연기하지 않은 다른 부분은 미리가 연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줄기가 되게 그래서 저에게 만수가 알지 못하는 부분, 알지 못하는 이야기, 상상성에 존재하는 미리의 이야기를 아라를 통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아라의 과거나 아라의 현재는 또 미리를 통해서 투영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테니스를 배운다거나 춤을 배운다거나 이런 지점이 비슷한 지점이 있다고 그래서 뭐 편집 과정에서 뭐 잘려나간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연기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둘이 이제 범모를 죽이고 나서 애인이랑 춤추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미리가 추는 춤이랑 비슷했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같이 배웠던 춤 선생님한테 둘이 커플로 추는 춤을 연습했어요. 그래서 춤을 추다가 마지막에 범모에겐 전부였던 그 종이를 제가 날리는 장면을 찍었는데 이제 앞부분이 날아가서 그러는 건데 미리와 공통점을 찾아서 연기하는 게 되게 재밌고 그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옷도 감독님도 얘기하셨지만 옷도 똑같은 옷인데 색깔만 다른 옷, 빨간색, 파란색 그렇게 맞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미리랑 같은 대사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재밌어서 그런 것도 꼼꼼히 조금 맞춰가면서 연기하자 더 똑같이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도 고치면서 나갔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아라는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답을 하신 셈이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실 땐 범모가 아니 만수가 이제 어떻게 됐을까라는 말을 했을 때 아라가 범모를 죽인 것처럼 미리가 만수를 물리적으로 죽이지는 않아도 정신적으로 뭐 영혼을 죽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냥 아라처럼
아라처럼 총 2방으로 죽인 것처럼 남편을 이제 파멸로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네.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네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법모만 불쌍하네요. 제가 제일 불쌍하죠. 아, 너무 불쌍해 정말. 진짜 사랑했거든요, 아라를.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정말 그 무너져 내리는 법모.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지 말았으면, 그 법모, 그 떼굴떼굴 구르는 법모. 아,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어요? 그거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이 그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순의 나이 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고리 잡다 감전되는 것이 또 멀찍이 찍은 점인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식이구나 상상을 하고 연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카메라가 뒤로 쭉 빠지면서 갈 때 역시 박찬욱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하면서도 동작을 좀 더 크게 좀 역동적으로 굴러야지 하고 했는데 막상 촬영된 분량을 보니까 좀 더 과하게 했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그 지점이 감독님이 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관객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뭐랄까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가까이서 좀 떨어져서 봐라.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하고 그 씬을 연기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이제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다 이런 말도 있죠. 왜냐하면 배우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연기를 했어도 그 중에 이제 선택은 감독이 하는 몫이니까. 근데 그 선이라는 건 배우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고추잠자리 씬에서도 맨 처음 터트려준 게 법모였던 것처럼 그 선을 준비를 하시는 걸까요? 그 선이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부터. 늘 다른 현장 가도 늘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죠. 나의 상상력이 감독의 상상력에 그 미치지 못하는 후진 상상력이면 어떨까 그런 긴장을 하는데 유독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서 그런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늘 현장 가서 리허설을 하고 첫 테이크의 연기를 보일 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늘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추잠자리 씬 같은 경우도 저는 혜란 씨는 감독님과 뭐 상의를 좀 하는 편인데 저는 솔직히 감독님과 대화를 별로 안 했어요. 뭐 별로 궁금한 것도 없고 그냥 가서 뭐 하면은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하면 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정말 현장에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보여주시는 거죠. 네, 네. 그 씬도 감독님 이게 어쩌고 아니고 그냥 하고 뭐 조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너무 멋있었고 그냥 감독님이 멋있는 건 아니고 감독님이 뭐를 얘기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오케이가 빨리 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가만 생각 저는 그게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배님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있었어요 현장에서.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테이크가 가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제가 먼저 첫 번째 선을 정하면은 그것을 그냥 아니면 말고 한 식으로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감독 디렉션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 확인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는 거죠. 저는 감독님하고 피드백을 하고 무전으로 피드백을 하고 때로는 감독님이 저한테 오시기도 하고 제가 모니터 가기도 하지만 되게 현장에서 디렉션을 듣고 그 현장 디렉션에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은 포맷이 바뀌어야 되면은 그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머리를 굴리고 빨리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그걸 수행하느라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줄었던 거 아닌가?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이성민 배우님과 박찬욱 감독님의 그 현장에서의 작업은 마치 와호장령에서 그 대나무 숲에서 두 고수가 바람처럼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네요. 말을 너무 우아하게 하셔서 그런데 실제 현장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냥 뭐 했습니다.
아니 그 무슨 말씀이냐면 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박찬욱 감독님을 좋아하셨을 것 같고 박찬욱 감독님의 전작들을 다 보면서 아 하고 이렇게 미리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박찬욱 감독님의 스타일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수로 나의 것에서 아 그 장면 아 이 느낌 그러니까 분석을 미리 뭐 이성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만수가 저한테 이렇게 그 이상한 장갑으로 총을 겨눌 때 제가 손을 같이 올리는 게 콘티 그림이 있어요. 그게 따지고 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있나요? 하는데 그걸 뭐 감독님 콘티 있으니까 하는데 뭐 토를 안 달았어요. 토를 안 달았고 무슨 의도가 있겠지 하고 하다 보면은 배우들은 그거에 대한 논리를 찾아요.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거를 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총 겨누고 있는데 내가 총을 같이 겨눌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따져야 되는데 그냥 했어요. 하고 나서 하는 과정에 논리를 만들죠.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고 얘가 오해하니까 삿대질 하듯이 교묘하게 하면은 될 거야. 라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죠. 근데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뒤통수 맞은 거죠. 감독님한테. 아, 이게 마치 거울처럼 보이는구나. 그런 이미지의 상징이구나. 무슨 좀 특별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독님 의사에 반하지 않게 감독님을 쫓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말이 꼬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예. 마찬가지로 염혜란 배우님도 박찬욱 감독님이기 때문에 미리 나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했다거나. 네, 그 좀 시간이 좀 있었어 가지고 박찬욱 감독님이 쓰신 책 다 보긴 했지만 영화를 다시 찾아보고 결이 어떠신지 다시 봤는데 저는 다른 현장에서 감독님에 대해서 묻기도 했대요. 어떤 분이냐고 현장에서. 네.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겁이 나서 저한테 정보가 너무 없었어서 사실은 이제 처음 하는 감독님에 대해서는 항상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영화는 이제 감독님 색깔이 많이 드러나니까 이분이 어떤 색깔을 가지신 분인가, 어떻게 영화를 만드신 분인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이제 올드보이 뭐 금자씨 이런 것들 다시 보는데도 와 젊었을 때 느낌이랑 또 다르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게 그 전에는 제가 잔인한 걸 못 보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센 영화 같고 그런데 아 이게 나이 들고 다시 보니까 이게 굉장한 영화적인 상상력이고 상징이구나 이렇게 보니까 훨씬 영화가 풍부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몇 년 전에 봤을 때랑 지금이랑 다르구나 이러면서 약간 어쩔 수가 없다도 제가 자꾸 현실적인 리얼리티를 찾고 현실적인 개연성을 찾고가 아니라 아 영화적인 장치지 영화적인 상상력이지 이게 그 어디 경기도 과천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아 이거는 감독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도에 있는 가상의 공간이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훨씬 더 재밌고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면 어떨까. 왜냐면 한국 분들은 사실은 그게 그냥 떠오르거든요. 경기 택시를 보는 순간 저기가 어디쯤일까? 과천일까? 하남일까? 광주 정도 되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걸 그냥 온통 그냥 가상이 박찬욱 감독님 그려놓은 어떤 가상의 지도라고 박찬욱 생각하면 월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그냥 재밌는 거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우리 감독님 안 계시니까 말 진짜 많이 한다. 그지? 예, 저는 두 분의 그 마음의 준비라든가 뭐 셋업해 나가는, 디벨롭해 나가는 그 과정들 들으면서 문득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성민, 염혜란 보유국에 살고 있다. 저희가 이 정도 말할 것 같으면은 이병헌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사실 이 자리가 저와 두 배우님만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관객들께서 굳이 오늘 이 연휴에 진짜 마지막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진짜 이 시간은. 그 정말 황금 같은 연휴의 마지막 끝자락 이 시간에 여기 오신 건 두 배우님에게 직접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셔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맨 먼저 들어주셔서요. 맨 앞에 계시는 분께 마이크를 좀. 네, 저는 지금 어쩔 수가 없다 무대 인사를 따라다니면서 추석 연휴를 같이 보내고 있는 팬이고요. 네. 우선 범봉 아라의 찐사랑 커플을 너무 응원하는 그런 팬입니다. 네. 제 질문은 약간 영화보다는 조금 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배우님들이 어떤 캐릭터를 맡으시기 위해서 뭐 감독님의 픽으로 인해서 역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역할에 욕심이 나서 내가 그 역할을 위해서 뭔가를 더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의 만수처럼 내가 이 역할을, 어떤 역할을, 욕심나는 역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봤다, 내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한번 내가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다, 이런 경험과 혹시 사례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처음에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 9970이라는 영화 PD님이 네네. 공연을 보시고 그 뒤풀이 자리에서 문득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런 역할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살을 빼만 시켜주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을 뺐던 기억은 나요. 그게 초창기 때 영화 할 텐데, 그때 살 빼는 요령을 몰라가지고 무조건 굶었다가 탈모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외에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뭘 하거나, 그러니까 캐스팅이 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썼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9970에서는 그 헤어스타일이 매우. 네네. 예. 가발이었습니다. 네네. 약간 하베르 바르뎀 같은 그런 느낌의 네, 그런 헤어스타일이 기억이 나는군요. 여메란 배우님은 질문에 답을 하신다면. 저도 뭐 작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제가 처음에 왜 아라를 저한테 하셨어요 했을 때 느껴졌던 이 여자의 그냥 막 나오는 원초적이고 성적인 매력,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안에 그런 게 있는지 계속 찾아보면서 굉장히 좀 비슷한 캐릭터를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 엄청나게 찾아본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라가 하는 대사 중에 이제 그 연극 대사를 외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건, 이 여자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옛날 연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 연기를 해서 현재 캐스팅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 오디션에 떨어지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창작극만 했었어가지고, 그 어떤 그 구식 연기 같은, 말하자면 전형화된 어떤 연극 연기라고 해요. 대극장 연기, 그런 거를 옛날 연기. 예. 그래서 그 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느라고 이제 그 제가 읽고 있는 희곡이 최고의 남편이라는 희곡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희곡집의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대사를 찾기 위해서 희곡을 여러 개를 읽어봤어요. 최고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좋은 대사가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다른 희곡집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최고의 남편 중에서도 어떤 대사를 정해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다 읽으면서 어떤 게 우리 상황에 가장 비슷하고 좋을까 생각해서 대사를 여러 개를 준비해 갔던 기억이 나요. 감독님, 제가 뽑은 대사는 이러합니다. 그 중에 뭐 하는 군요라고 끝나는 말이 가장 조금 예스러운 말인 것 같다. 요즘 쓰지 않는 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 햇볕을 확 젖히며 하는 맙소사라는 대사도 요즘 쓰는 말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맙소사가 들어가는 대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대여섯 거를 뽑아가서, 감독님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상황에도 맞는 대사를 그 중에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대사를 골랐던 기껏 그거네요. 네. 어머, 무슨 그런 말씀을요. 네. 아유,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괜히 여메란이 아니고 괜히 이성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혜라 씨는 듭니다. 현장에 밥도 잘 안 먹었어요. 아니, 왜냐면 좀 그 여자가 본인을 사랑하는 여자고, 계속 나이가 들어도 자기를 계속 놓지 않는 여자여서 계속 막 이제 네일 아트도 해보고, 지금도 무대 인사 때문에 계속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네일 아트도 해보고, 속눈썹도 붙여보고, 뭐 피부과도 많이 가고 여러 노력을 했었죠. 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할 줄 알고 좀 적어왔는데,
주인공이 범모를 유일하게 죽이지 못한 게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범모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고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은 두 사람의, 그러니까 범모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셨는지, 또 범모의 죽음이 부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로 거울 같은 관계잖아요. 예, 범모와 만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로 서로 이해했었고, 영화 전체로 봐서는 전 감독님이 말씀하셨겠지만 만수가 죽이던 그 세 인물이 본인인 것 같아요. 본인의 모습. 다 뭐 범모 아니라 다른 인물들도 본인과 많이 닮아 있으니까 결국은 만수가 하나씩 죽여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씩 죽여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초반에 가장 많은 정보를 준 인물이 이 범모였었고, 만수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하나씩 죽여가는 거야라는 가장 친절한 설명을 해주는 캐릭터가 범모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범모와 아라가 만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장치적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우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장치적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심정들을 배우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한 줄의 대사가, 관통하는 한 줄의 대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줄의 대사는 어쩔 수가 없어. 고요. 그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수가 범모를 만났을 때 범모를 통해서 자기 자신하고 공통점을 찾죠. 예, 자기 자신과 똑같은 공통점을 찾는 거죠. 그런 영향을 주기 위해서 범모라는 캐릭터가 필요했었고, 그런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치 거울처럼 둘이 똑같이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으로 대치를 시켰던 것이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라도 저는 그 실직이 문제가 아니고 실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게 문제다. 그 대사가 너무나도 좋고요. 그게 또 한 축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농담으로 제가 주인공이네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 이제 그 만수가 취직을 했지만 결국은 끼케야 5, 6년이면 정년인데 근데 앞으로도 얼마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그 사람의 말을 제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1시간 동안 두 배우의 이야기, 영화 이야기 속에 푹 빠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각자 홍보팀장이 된 심정으로 우리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해서, 사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홍보 수단이 바이럴이잖아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글 한 줄 한 줄이 우리 어쩔 수가 없다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잘해주실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성민 보유국, 여메란 보유국에 살고 있습니다. 두 분 배우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